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부산대학교 주의수 수련을 가는데 비가 와서 오늘 봉고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밤부터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계속 비가 오고 있길래 오늘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못 타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짝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따로 오늘 가면서 준비한 이바구는요, 최근에 제가 유도 경기 용어, 심판법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오늘 자전거 타고 가면서는 조금 알려드리기가 수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몇 가지 유도 시합에서 하는 국제 용어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종목은 이제 종주국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축구, 야구 이런 것들, 농구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원래 종주국의 나라의 용어들을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스트라이크, 볼, 아웃 이런 거 전부 다 외국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프리킥, 코너킥, 골키퍼, 미드필더 이런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유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유도 선구자들이 우리나라에 유도가 들어왔을 때 한자어다 보니까 그거를 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다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유도를 배울 때 다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심판들의 용어들이 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세계대회나 국제대회 나갔을 때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를 들자면 시합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스톱을 시키는, 시합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심판이 멈춰라고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제용어로는 이제 맞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심판이 맞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거를 거쳐 이렇게 하거든요. 시합 중에 드물지만 국가대표 정도의 국제대회 뛰는 실력이라면 당연히 이제 숙지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처음 이제 어린 나이에 유도 시작해서 외국 시합이나 이런 데 나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듣는 어떤 한국 용어에서 외국 용어로 갑자기 바뀌었을 때 시합장에서 선수들이 좀 긴장을 한다든지 또는 당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각 시도지부에서 하는 대회 또는 여타 전국 대회는 우리 한국말을 다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옛날 기준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만 국제용어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시합에 다 국제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심판을 볼 때 좀 헷갈립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심판 볼 때는 이제 한국말로 심판을 봤는데 이제는 국제용어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신 분들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말로 먼저 심판을 보다가 뒤에 이제 바꾸게 되면서부터는 간혹 시합 중에 이제 좀 한국말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심판을 볼 때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우아범 채널은 정말 유도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아주 소소한 거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국제용어 한번 우아범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도는 여러분 이 시합장에 딱 들었으면 정규 시합장 규격이 8m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리고 시합장 밖에 안전지대라고 해서 혹시나 기술이 걸려서 밖으로 나갔을 때 넘어지면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3m 이상의 안전지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시합장이 그 가운데 8m, 바깥쪽에 3m씩 해서 그 이 최소 기준이 3m고요. 뭐 시합 공간이 넓어가지고 안전지대를 4m, 5m 넓게 두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1m, 2m 정도로 간격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규 시합장은 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그 유도 경기장이 12m, 12m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넓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좀 실력 차이가 나는 선수들끼리 붙으면 이 잡지 않고 계속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12m, 12m니까 한 사람은 잡으러 다니고 한 사람은 막 도망 다니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의 어떤 공격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거나 이런 자세가 나오면 바로바로 지도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벌칙을.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벌칙이 좀 잘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5분 동안 시합하면 한 사람 쫓아다니고 한 사람 도망 다니고 관중들이 봤을 때 너무 재미가 없다. 저게 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그 경기장이 좁아지고 해서 지금은 8m, 8m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kg가 넘는 헤비급 선수들이 딱 시합장에 서 있고요. 2명이. 거기다가 또 심판까지 딱 주심까지 서 있으면 간혹 국제대회 볼 때 왜 저리 시합장이 작아 보이지? 라고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유도는 이제 선수로서 지켜야 될 의무로는요. 그 8m 시합장 앞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서로. 이거는 선수에 대한 인사가 아니고요. 이 경기장에 대한 예의입니다. 인사하고 들어와서 상대 선수와 나하고 4m 간격을 두고 또 선수끼리 인사를 한번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번의 인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는요. 그 마지막에 누가 이겼다라고 심판이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이쪽이든 반대쪽이든 승자승 신호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그 4m 간격에서 선수와 인사를 하고 가운데로 걸어 들어와서 상대방과 이제 악수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뒤로 퇴장해서 그 아까 전에 말했던 8m 경기장 그 앞에서 다시 경기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러고 이제 퇴장하는 게 이제 유도의 어떤 예법이거든요. 그건 경기장에서도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 이제 뭐 실수로 깜빡하고 못 지켰을 경우는 제가 안 되는데 어떤 판정에 어떤 불만을 가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거를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뭐 메달이 박탈된다든지 또는 그 메달을 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에 참여를 못 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처음에 선수가 들어오면 그 심판이 가운데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가 스스로 심판은 선수들한테 뭐 다른 격투기 종목처럼 뭐 가운데 돌아서 뭐 인사를 하시오 이런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유도는 그냥 자기 4m 위치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자리 위치만 딱 선정해주면 선수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면서 이제 시합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심판이 사용하는 말이 그 우리나라 말로는 시작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줍니다. 따로 뭐 손으로 하는 수신호는 없습니다. 시작. 그게 이제 국제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지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지메 신호가 떨어지면 시합하면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심판이 뭐 굳히기 상황에서 진전이 없다든지 선수들이 장애로 밖으로 나가는 경우 다시 가운데로 이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쳐 하는데 그쳐 할 때는 정면에 있는 게시요원에게 손바닥을 보이면서 심판이 그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 가던 시간이 수독됩니다, 여러분. 수독되고 선수들은 그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또 그 위치에 서서 다음 시합을 준비하는 거죠. 하는데 최근에 바뀐 룰에 의하면 거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 도복띠 있지 않습니까? 띠를 항상 고쳐매야 됩니다. 그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띠가 풀리거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심판이 X자 표시를 하면서 배꼽에 띠를 고쳐매라고 시간적 여유를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띠가 고의로 풀린다든지 또는 심판이 띠를 고쳐매라고 신호하지 않았는데 선수 스스로가 띠를 풀어서 고쳐맨다든지 하면 벌칙을 받습니다. 경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쳐라고 하는 국제 용어가 마테 뭐 발음 억양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는데요. 마테 하면서 신호를 주면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계속 시합 중에는 그거의 연속입니다. 하지메
마테 하지메 마테 하지메 뭐 이런 식의 계속 뭐 시작해라 멈춰라 시작해라 멈춰라 이게 계속 시합 중에 이제 반복이 되고요. 그러다가 어떤 특정 선수가 그 점수를 딸 수가 있겠죠. 던져서 따는 점수는 여러분 그 예전에는 4가지 점수 단계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이제 2개만 있거든요. 그 2개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깨 옆쪽으로 해서 90도로 딱 이제 옆 사람이 있다면 옆 사람 목을 당수를 친다 생각하고 손날을 펴가지고 쫙 펼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절반이라고 하는 점수거든요. 절반. 이 절반이라는 점수가 이제 국제용어로는 와자리, 와사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와자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뭐 시합을 하다가 또 반대 선수가 또 점수를 땄다 그러면 그 점수가 심판이 보기에 가장 높은 점수인 한 판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와자리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작하자마자 아주 실력 차이가 많이 나고 화끈한 기술로 그 경기를 바로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그 점수인 한 판을 따냈다 이러면 기어프로 여러분 팔을 쫙 이래 치켜 세워가지고요 손을 일자로 딱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한판 이럽니다. 한판. 근데 일본 국제용어로는 이쁜 이럽니다. 이쁜. 근데 이제 한판이나 이쁜이나 같은 말인데요. 유도는 그 한판이라는 점수, 이쁜이라는 점수가 나오면 경기가 종료가 되고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쁜 하고 나서 팔을 내리면서는 그 경기가 끝났다는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한판! 팔 내리면서 거기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국제용어로는 이쁜! 소로마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소로마데.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이쁜! 소로마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한 판이 나오고 거기까지 경기가 끝났다라는 심판의 어떤 수신호가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자리로 가서 승자승 신호를 하면 이제 경기가 종료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수 체계에서는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절반을 한 번 따고요. 또 똑같은 선수가 또 절반을 따면 이게 이제 절반이 합치면은 한 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냐면 절반 합해서 한 판 거기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심판이요. 이걸 이제 국제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두 번째 그 절반을 땄을 때 경우입니다. 와자리 아사테 이쁜 소로마데 이렇게 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자리 아사테 이쁜 소로마데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사테 합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합해서 한 판. 요런 의미의 단어를 집어넣어서 요렇게 경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벌칙 사항이나 뭐 누르기, 뭐 오살꼬미, 누르기 풀려, 도깨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몇 개 더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 시작과 그 다음에 중간에 스톱하는 거와 점수에 대한 국제 용어를 오합원가 한번 알아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시작할 때 심판이 하지메 이렇게 시작을 알리고요. 중간중간에 멈추는 동작은 마테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와자리라고 하는 점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쁜 소로마데 있고요. 절반 합쳐서 한 판은 와자리 아사테 이쁜 소로마데 요런 식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목적지에 제가 다 도착해 가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뭐 이거 말고도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이바구 형태로 제가 이야기만 하는 거라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추후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한번 또 재미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